안녕하세요. 좋은생활정보의 베리입니다. 오늘은요, 라섹 라식 총정리 2탄 라섹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라섹으로 엑스트라, 즉 수술 중에 자외선을 쐬서 더 각막을 쫀쫀하게 만든다는 이 추가 옵션 없이 일반 라섹으로 했습니다. 5개월은 지금 좀 넘었고요. 제 눈 스펙을 말씀드리면 오른쪽은 마이너스 5.75의 근시, 그리고 난시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 6.25 근시에 난시는 마이너스 1.4. 둘 다 교정 시력은 1.0으로 목표 잡았었고요. 각막 두께도 오른쪽은 535, 왼쪽은 534. 이게 제가 검사한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수술을 한 병원에서 제공해준 이 검사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평균 범위라고 있죠. 약 530 전후라는데요. 저는 평균 범위에 지금 웃돌고 있는데 제가 검사받았던 병원에서 제가 각막 두께가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은 근시랑 난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삭량이 적은 병원에서 하려고 했고요. 수술 종류 중에서도 라식보다는 라섹이 절삭량이 적다고 해서 라섹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은 원래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알러지 결막염도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고 수술을 하기 전에는 소프트 렌즈는 물론이고 하드 렌즈도 전혀 끼기가 힘든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반암실, 암실 동공 크기가 3.3에서 7.4, 그리고 왼쪽은 3.0에서 7.3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균 범위가 4.0에서 6.0 사이인데요. 동공 크기가 좀 큰 편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밤이 되면은 좀 빛번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섹 라식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레이저 종류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EX500, 그리고 아마리스 레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EX500은 아마리스 레드보다 조금 오래된 기종으로 그래서 더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 절삭량을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입력값을 기계에 입력을 해도 이 기계에 따라서 절삭량의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아마리스 레드가 더 절삭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쏘는 에너지는요. 아마리스 레드가 더 큰데 이거는 클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레이저 사이즈는요. EX500이 더 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피 제거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좀 경력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라면 아마리스 레드가 레이저로 상피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상피를 벗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마리스 레드가 이렇게 레이저로 매끄럽게 상피를 제거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최종적으로 EX500을 선택을 했고요. 총 3곳의 안과를 갔는데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과는 스마일 라식 전문으로 보였어요. 제가 이거를 안과를 방문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검안사분이랑 의사분이랑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스마일 라식 쪽으로 계속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섹보다 스마일 라식이 더 안정적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검안사분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랑 면담을 하기 위해 진짜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거의 본 시간이 2분밖에 없어서 질문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면담을 할 때 물론 시간이 정말 짧았으니까 제 눈 상태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되게 아쉬움이 컸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마일 라식 특성상 엄청나게 비싸고요. 두 번째 안과는 엑스트라 라섹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라는 추가 옵션을 권유하는 그런 안과였어요. 여기는 되게 많은 의사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장 유명하신 분은 최소 3개월 전에 잡아야 돼가지고 제가 그걸 못해서 다른 분한테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면담 시간은 되게 길었지만 라섹 부작용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라섹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미지까지 보여주시면서 물론 제 눈 상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막이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검사를 받은 이 세 안과 중에서 가장 제 시력을 나쁘게 검사한 그런 안과였습니다. 합해서 마이너스 8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시, 난시 합해서. 되게 전문성은 있어 보였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어서 수술을 하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라섹 병원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편이었고요. 수술 비용도 좀 비싼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세 번째 병원과 검사 후에 비교를 하려고 보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안과를 가게 됐는데요. 이곳은 그냥 따로 옵션 추가를 권장하지 않는 그냥 일반 라섹 병원이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검안사분들이 친절을 하셨고 의사 선생님도 검사 면담 시에는 되게 친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수술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되게 수술 결과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 눈이 우성안인데 이게 더 잘 보일 거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둘 다 시력은 좋은데 오른쪽 눈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거를 여기서만 얘기를 해주면서 뭔가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다만 빛번짐에 대해서 저는 야간에만 부작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내 어두운 곳에서도 빛번짐이 있다라는 설명을 못 들었어가지고 제가 그건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아벨리노 유전자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여기서 제 눈이 제일 시력이 좋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절상량도 좀 적었고요. 그런데도 1.0 잘 보인다고 하셔서 여기를 선택하게 되었고 또 경력도 많은 병원으로 보여서 최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 경우이고 사람에 따라서 맞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수술 방법도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물론 여기까지는 제 경우이고 사람에 따라서 맞는 수술 방법이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섹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빛번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장 회복이 더딘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빛번짐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야간 빛번짐만 생각을 하시는데 어두운 실내에서 이 흰색 사물이 이렇게 밑으로 번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TV나 영화, 폰 같은 전자기기를 볼 때도 자막이 이렇게 번져서 초점을 내가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빛번짐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내에서 이렇게 빛이 번진다니 이걸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복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ABC가 그림자처럼 이렇게 약간 두 개로 보이는 난시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오른쪽이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왼쪽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오른쪽이 복시가 있을 때는 왼쪽이 되게 잘 보였고 그래서 한쪽이 뿌연 느낌? 이렇게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좀 이렇게 바뀌고 지금 한 5개월 넘으니까 둘 다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안과를 가시게 돼도 그냥 안구 건조 관리 잘하라고만 하고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재수술을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시간 지나면은 서서히 제 경우에는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구 건조하지 않게 자주 눈물 넣어주시고 또 약도 꼬박꼬박 넣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비문증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면은 비문증이 무슨 미생물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원래부터 있었어서 다른 부작용에 비해 별로 걱정이 안 돼서 크게 불편함 못 느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2개월까지 있었는데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때까지는 가습기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습기를 안 틀면은 그 가습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건조하면 필라멘트라는 게 생기거든요. 저는 필라멘트는 1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육안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이 엄청 아파서 눈을 못 뜨고 있을 그런 통증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인공 눈물보다는 안연고를 이때까지 사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실내 습도는 50%에서 60% 이렇게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는 안연고를 넣고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뜨기 전에 인공 눈물로 눈을 이렇게 적신 다음에 눈을 뜨셔야 돼요. 아니면은 병원에서 따로 넣으라는 약이 있으셨으면 그걸 넣으면서 일어나시고요. 한 3개월쯤 되시면은 눈을 딱 떴을 때 엄청난 고통이 오진 않거든요. 건조해서. 그래서 그때는 뭐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면.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필라멘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라멘트가 이게 재발이 쉬운 부작용이라 한 번 생기면은 좀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관리를 안 해주면.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안과에서 필라멘트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